장경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상주신 장경훈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당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예, 감사하고 계세요? 예, 이거 광역단체 없이 다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개 이번 선별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이 자치단체 감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 끝나고 나서 이 당선자들이 문재인에 좀 닮아가지고 캠프 인사들 각종 산하단체, 공공기관 막내를 뽑고 있는 캠프들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선거에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감 주기, 특히 무슨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 쓰레기 봉투 같은 게 대단히 그게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지방에서는 굉장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두 개만 샘플로 할 게 아니라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환기입니다, 지금. 예. 그죠? 지방 권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서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화제되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 결과에 대해서 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결산심사 때 지적했던 4대강 제재 감사. 아무리 청와대 하명이지만 직원 여비까지 땡겨가지고 감사하는 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감사원 직원들이 하도 와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뭐 잘못된 게 아닌다라고 하도 설명을 해서 제가 50% 정도는 이해를 했지만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직원 여비 땡겨서 용역 주는 거.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쭉 제가 하면서 왜 이렇게 감사원은 청와대는 약해집니까? 청와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원 보고 있으면은 청와대 쪽에 김수희 선생의 멍해가 생각이 나요. 왜 그렇게 청와대 앞에만 쓰면 그렇게 작아집니까? 역으로 국회가 되고는 적극 단절하고 적극 경계하고 적극 숨깁니다. 거의 숨바꼭질 수준이에요. 감사원이 우리 국회에 대한 모습을 보면 조용필 선생이 못 찾겠다 꼴이 생각이 나요. 제가 결산심사할 때 말이죠.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더라고요. 했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전체 부서에 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감사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수행했던 했잖아요. 감사가 있습니다. 예. 그거 좀 가지고 오라. 결산서위에서 꼭 필요하다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부서 떼고 이름 떼고 다 떼고 다 붙여놓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그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잘못 쓰여지는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청와대 보고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취임 전의 사항이라 제가. 아니, 취임자, 사무총장, 그 누가 압니까? 그 직원. 청와대에서는 특수활동비가 부서별로 어떻게 잘못 쓰여지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럼 보고 안 합니까? 보고 안 하세요? 자, 시간 나니까. 자, 지금 얘기할 게 많습니다. 자, 얘기할 게 많아요. 청와대에는 감사 결과 다 보고되고 국회에는 전혀 보고가 안 되면 간이 상태에 연락을 하게 되면 청와대는 잘못된 데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국회는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감사 보고는 청와대나 국회나 의결된 감사 보고는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서 같이 징계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지적하는 게 투명성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 잘못 쓰여진 걸 왜 국회가 몰라야 됩니까? 국회가 몰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수시보고 얘기 좀 할게요. 감사원장님 취임하고 난 다음에 수시보고 몇 번 하셨어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8월 17일 1회. 2회. 자, 전임은 황찬영 감사원장 2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만병의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때도 지금 이게 쌀 직불금 관련돼가지고 청와대 보고 한 달 뒤에 직불금 감사 결과 비공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직불금 부담수령 추정의 명단 등이 삭제돼가지고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세월호 사건 중간 점검돼가지고 이게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이 얘기가 나온다. 문제가 감사원의 중립성 문제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그 자원개발 문제, 방산비리 문제, 이거 수시보고가 돼가지고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타겟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시보고 문제,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수시보고를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수시보고를 하셨어요. 이번에도. 네. 보십시오. 넘겨보세요. 그 전에. 자, 하나, 둘, 셋, 넷.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시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결 전인 문제도 지금 5건이 아직 의결이 안 됐어요. 대통령께 8월 17일 날 수시보고를 했는데 5가지는 아직까지 의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혹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저는 좀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는 게 물론 감사원법에 가능한 얘기지만 수시보고를 이걸 하지 않고 수시보고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는 의결된 거를 강제조항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이게 굉장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에는 보면 감사원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국회에는 보고해도 안 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는 수시보고를 합니다. 수시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수시보고 돼가지고 이 내용을 중간 점검을 다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는 의결된 것도 어떻게 수시보고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감사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 수시보고 문제, 이거는 폐지해야 되고, 국회의 수시보고 문제에 대한 필요가 있다면 100%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돼야 된다. 이렇게 감사원이 행동을 해야 저는 중립성이라든지 앞으로 나오는 감사 결과 보고가 굉장히 국민들로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수시보고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의심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보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고, 수시보고 폐지, 국회보고 의무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시보고 폐지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에 수시보고 제도가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수시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수시보고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수시보고 여부는 사실은 저희 감사원이 일단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청와대에 협의한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그 횟수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폐지하겠다라고까지 저희서 이 자리에서 그러면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를 보고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드리지 않는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오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결된 내용 외의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이 안 맞아요, 원장님 지금 추가 얘기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